거죠. 국민도 책임이 있고 또 권력을 위양한 그런 최고 수장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제 다루고 오늘 또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전쟁 문제 외에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계열 투자 주식들이 많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러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문제 일단 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양해각서 MOU가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Understanding of Memorandum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측에도 통보를 하고 미국 측이 공개한 주요 내용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군사작전 종료, 내정 불간섭, 60일 내에 최종 합의 도출,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의 관심 있는 것은 놀랍게도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하고 오만 측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 60일이 지나면은 원하면은 국제공해상에서 해상 서비스 요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상거래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던 해상 자유의 원칙을 미국 측이 포기한 겁니다. 이 4번 이란이 상업 선박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60일이 지나면은 이란 측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내용이 이제 미국에는 뭐 부담이 안 되겠죠. 미국이야 다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다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상 봉쇄도 해제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3천억 불 재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란을 재건하는데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나선다. 이것도 이제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이란이 이제 핵무기 획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대통령이 고민이 많았겠죠. 어쨌든 간에 주가나 유가는 상당히 이제 안정화 추세로 가는 건데 이스라엘 측에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서명하면서 경제적 재앙을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유가 관리하고 주가 관리 때문에 이란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은 테헤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폭격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란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지금 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이란과 핵협정 관련 합의를 서명하면서 전쟁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재앙 디자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란하고 서둘러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60일간 휴전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계속될 경우 경제적 재앙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힌 겁니다. 이번에 G7에 의해서. 이번 합의가 미국 경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단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2달 넘게 여러분과 함께 전쟁 뉴스를 굉장히 많이 다룬, 그래도 이제 얻은 것도 많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이자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합의를 서둘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60일 내에 최종 협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 그렇지만 뭐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나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미국 측의 주장과 달리 계속하겠다. 그렇게 지금 뭐 이제 이스라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양보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이제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해 가지고 이란이 통행료 수수료까지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뜻밖의 소득을 거두게 된 거죠. 합의하면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이고 어기면 폭격을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서를 달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뢰도를 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유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여러분들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모두 다 이제 덕을 보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계속될 경우 경제적 재앙을 피하고 싶다. 이게 뭐 핵심입니다. 핵심. 이란 핵 문제는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한 합의의 일부일 뿐이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상당 부분을 이제 양보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자위권 차원에서 레바논 남부에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육가 안정과 공급망 회복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목적이다. G7 정상들 앞에서 트럼프는 경제적 재앙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뭔가 이렇게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60일 이후에도 합의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장 반응은 대단히 호의적인 겁니다. 주식시장이 막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60일 휴전 양의 각서가 타결된 이후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의 주식시장 주식 반등 전망, 실제로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죠. 휘발유 가격 4달러 아래로 하락. 그러니까 대개 이제 갤런당 4달러 3달러까지도 내려갔죠. 그렇게 이제 오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만이지만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대단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 거의 그대로 실현이 되니까 이란 핵협정 체결 소식에 미국의 주식 선물 시장 현물 시장이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이 이제 뭐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끝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가 하락도 유가도 많이 떨어졌죠.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르는 게 4달러, 이제 더 안정되면 이제 3달러 수준까지 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과의 잠정 합의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든 투자 시장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래서 어떻든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식 선물 시장 일제 상승, 현물 시장 일제 상승, 이제 즉시 정시가 반응을 한 거죠. 유가 급락으로 휘발유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갤런당 4달러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가 된 것이다. 이란과의 잠정 합의로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다. 또 유가가 여러분들 배럴당 100달러 수준 넘어서다가 제임스 온 박사 이야기처럼 70불 60불까지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완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60일 내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면 또 한 달 연장하고 또 한 달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2월까지 가겠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이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주식 반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가 관련 비용이 큰 산업과 소비재 섹터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위험 자산들은 오늘 반도체 섹터도 많이 뛰고 기술주 섹터도 많이 뛰고, 유일하게 이런 침체된 것이 비트코인 계열의 투자만 좀 죽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충이 컸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재앙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거하고 대통령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결국 이렇게 해서 정시나 이런 부분에는 호재, 원유 시장에도 호재, 이렇게 이름들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결되고 나면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시끄럽겠지만 어쨌든 시장 반응은 대단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2달 정도니까,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정도 되면 그다음에 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60일 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럼 또 이제 60일 휴전을 한 달 연장해 가지고 또 90일 휴전으로 바꾸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좀 더 연장해 가서 120일 휴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떻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원유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 중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소비자들이 갤런당 가스료가 굉장히 이런 민감하지 않습니까? 3달러 75센트 이렇게 하던 가솔린 가격이 5달러 55센트 이렇게 되면 당장 기분이 나쁘고 지갑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제 반대 목소리가 높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그런 MOU 체결이지만 일단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가가 폭락하고 있는 마당에 질투심이 많고 나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멍청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 왔던 많은 전문가들이 멍텅구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늘 모니터를 할 테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내렸지만 그동안 해온 것처럼 미국의 보수 농객들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한번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죠. 여기에 미국의 대표 보수 농객 마크 레빈 씨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주요 인사입니다. 마크 레빈 씨 이야기 보면은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은 미국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양해각서를 사사시 살펴보며 보장을 요구할 때 적은 절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좋은 딜이든 나쁜 딜이든 어떤 딜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레빈 같은 그런 보수 인사들은 이란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경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본인이 주의 깊게 듣는 전문가 의견을 전부 다 묵살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문건입니다. 별도의 문건에서 이제 미국이 전략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는 적을 천천히 압박하면서 우리의 군수 물자와 석유 비축량을 늘리고 가솔린 가격을 낮춘 다음에 중간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란 당국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성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면서 그들의 석유 산업을 키워주고 수십억 달러를 넘겨주는 대신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반대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이런 상태로 중간 선거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힘을 모아 가지고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또다시 때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MOU 일부를 옹호하거나 이 MOU에서 빠진 주요 사안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로저 마샬 상원 의원은 마크 레빈 미국의 대표 보수 농객이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란 테러 정권이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고 전 세계 테러를 지원하며 심지어는 대통령과 그의 딸 이방카를 암살한 정권인데도 이 정권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당히 충성을 바치는 상하원 의원들이 이란도 자위권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란을 두둔하는 발언에 대해서 마크 레빈 보수농객이 분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탄도미사일이 이번 MOU에 포함되지 않은 것 자체가 분노할 일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대 전쟁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첫째, 핵을 제거하고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란 정권이 지원하는 플락시 대리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 세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도 성사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에서도 탄도미사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살릴 놈 이런 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했던 리차드 골드버거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이렇게 매체에 나가서 절겨 초청하는 인사입니다. 이란이 더 많은 그런 보상을 받음에 따라 그들의 요구 조건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합의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차드 골드버거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는 모든 주요 인사들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이란 전쟁을 지지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은 테러 정권이나 그들의 테러 대리 세력 미사일 위협 등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지나치게 이란을 두둔하는, 심지어 탄도미사일 여러분들까지 이란을 두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대단히 우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리차드 골드버그 전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 측에게 요구한 구제책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전히 테러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당연히 테러 조직이죠.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이제 진행되면 테러 조직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피력하는 겁니다. 미국과 걸프만 파트너 국가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년에 UAE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뒤따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영향권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그런 송유관 시설들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전체가 다 불만스러운 이야기로 차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리처드 골드버그 전 보좌관이 이런 이란 전쟁에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마크 드보이치 씨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대통령은 화려한 호텔과 3천억 달러의 투자라는 유혹이 이란 정권으로 하여금 그들의 혁명적 대의를 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보면 JD 벤스가 어마어마하게 멍청하거나 순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마크 드보이치 이사장은 수십 년간 이란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호텔과 번영을 누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혁명과 테러를 선택해 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진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알아차는 데는 60일이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번영보다 혁명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혁명이 존재 이유니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란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트럼프의 합의는 이란 정권이 혁명을 포기할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47년 동안 단 한 번도 혁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반대쪽의 논리를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상원에서 대단히 이름들 이란 합의안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고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글레이엄 상원의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방금 저는 아주 길고 생산적인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협상을 주도했던 스티브 위코프의 특사와 이란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긴 논의를 통해 저는 양해각서 체결이 미국에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이란과의 적대 행위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린지 글레이엄 상원 의원이 그동안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가졌던 의혹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 개시의 우호적인 견해를 거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JD 펜스가 우군을 얻은 거죠. 아직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린지 상원의원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위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린지 글레이엄 의원이 이번
합의안을 추진했던 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입장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하단을 보니까 욕을 많이 해놨네요. 이게 하나야 나탈리라는 분이 쉐임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갑자기 여러분들 입장을 돌변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계속해서 대통령 입장에 반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뭐 어마어마하게 욕을 달아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해 가지고. 그지? 자, 여러분 다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양해각서를 좀 정밀 분석해 보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이 방해물이 많습니다. 방해물이.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미야드 말레키 씨는 좀 특별한 전문가죠. 미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직접 이란의 자산을 통제했던 실무를 맡았던 고위직입니다. 리차드 골드버거 지금 선임연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 제재를 푸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이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 면제 효과를 완화하는 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협상력을 한번 잃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미야드 말레키 전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 고위직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많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끄고 트는 것 같지 않다. 한번 제재 완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데 협상력이나 레버리지나 지렛대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럼 수년 뒤에나 협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진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쓴 겁니다. 이번에 MOU를 다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골드버그 미국 재무부의 전 해외자산 통제국의 고위직입니다. 이번 이란 관련 양해각서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강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들이 다룰 수가 없죠. 전문가들만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중간 선거나 유가 때문에 뒤로 미룬 겁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집행하려면 일단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 지정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전에는 대규모 기관 투자가 유입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3천억이 투입된다. 그래서 이란 내부의 반대자들 좀 무마하고 이란 정권의 고위직들의 얼굴을 세우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제재를 이란에 대해서 종료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미국 의회 법안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다룬 겁니다. 이번 문제를. 이란에 걸려있는 제재들은 자금 세탁, 인권, 러시아 연계 등 여러 법적 조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일괄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안에 들어있는 제재 해제는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 거대한 입법 프로젝트이자 규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유럽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는 난제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정치인들은 그냥 근사한 그림을 좋아하지만 실무진들이 파고 들어가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하게 다 밝히는 겁니다. 6항 14개 조항에서 6항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7항 모든 제재 종류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미국의 협상가들이 최종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다음 이번 14개 항목 가운데 6항 3천억 달러 기금 조성 이란 건설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제재 면제권 행사는 180일 갱신 필요가 하고 매 주기마다 의회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국제 테러 조직에서 지정 해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허가 조치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 투자자도 6개월마다 갱신되는 불확실한 면제 주기를 믿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수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얼굴을 세울 수 있는 합의를 봤는데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합의를 마치더라도 어느 이제 유튜브들이 그렇게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7항 모든 제재 종료 관련 대통령의 제재 면제 권한은 의회 법안 폐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 입법 및 규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의회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 표결 자체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한 사람이 딴지를 겁니다. 이란 2,700억 달러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때린 것이 대부분 다 군사시설인데 민간시설은 직접 때린 게 뭐 다리나 교랑 몇 개 때린 거지 않냐. 그러면 이란 전쟁에 여러분들 파기가 된 군사시설을 복원하는데 3천억을 대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겁니다. MOU에서 3천억 불 기금을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다시 이란이 이런 파괴된 군사시설을 복원하는데 3천억 규모의 국제사회가 제공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딴지를 거는 거죠. 그 외에 구체적으로 10항 그다음에 또 여러 개 보시면은 11항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제 합의 보는 거하고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르다. 여러분 제 방송 원칙은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냥 뭐 떠들고 웃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이 터지면은 선거 여러분들 분석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겁니다.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대한 걸 다루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뭐 마음에 잘 안 들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트럼프의 협상에 가장 큰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미국이 구했다 이런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1000년 전에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트럼프가 이런 세상을 떠나고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자기 공을 과하게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제 그걸 첫 번째 주제로 다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을 한국인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주가 오르면 땡이지 않냐. 그러나 이번 이란 전쟁의 실체적 진실을 보려면은 가장 큰 이익이 걸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번 합의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익 안 되니까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이익이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 대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언론인 가운데 비교적 중도 노선에서 실질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귀한 글을 쓰는 아미트 시갈 기자의 일일 리포트가 상당히 잘 정리해놨네요. 이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배경이라든지 이란에 미치는 효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딜이란 거죠. 미국과의 양해각서 공식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쁜 내용입니다. 이란 딜이 worse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 반응을 보는 겁니다. 100% 이스라엘 사람이 옳다 그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가장 여러분들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전쟁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 협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죠?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항복한 문서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위한 일시적인 유예가 아니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쪽에 맞추진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합의인 같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보냐 보시면은 미 행정부는 제재 완화가 점질적일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협상이 체결되자마자 매달 50억 달러의 유가 면제 혜택과 자산 동결 해제 등 이란이 실질적 핵 제한 대가를 치르기 이전에 핵심 양보를 미국 측이 선제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보기에는 미국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인하는 것만으로 60일 휴전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50억 달러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핵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당히 잃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옹호하고 걸프 해역 통제권을 이란에 방치하는 등 기존의 안보 목표들을 대거 포기해서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큰 안보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 이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탄도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도 이란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기름 1갤런당 기름당 1리터당 거기에 통행료가 이제 붙을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다. 야, 너가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 전에 붙지 않던 통행료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60일 지나면은 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공회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선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겁니다. 그죠? 박사님, 미국인들은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 방송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좋아하지 안 하지 그게 이름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지수 좀 잘 챙기세요. 지금 내가 이런 방송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준 좀 높입시다. 지금 논평을 뭘 하는 겁니까?
협상을 꼼꼼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제3자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협상에 어떤 맹점을 이런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방송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휙휙 넘기지 말고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앞으로 이런 원유에나 나프타에 전부가 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면 통행료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쿡 집어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 문제 크게 심각하게 안 다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들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뭐 여론조사를 안 봤으니까. 그러나 그게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듣자 이야기죠. 이 방송 9시간 준비한 겁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멈춰 그냥 떠오른 대로 그냥 떠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측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100%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 협상안을 보느냐 예?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한테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정권의 체질 개선이나 핵 제한 조치에 대한 진지한 협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제재 완화, 유가 면제, 자산 동결 해제 등 핵심 인터뷰가 선제적으로 집행됩니다. 아미트 시걸 기자가 탁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공언했던 이란의 대리 세력 자금 지원 차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이 합의 과정에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핵 제거, 대리세력 척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문제와 선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야기. 그러나 따질 거는 따지자 이야기죠. 따질 거는 해상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걸프만 해상 운송 서비스로 이란과 오만 간의 양자 협상으로 넘기보내면서 이란이 합법적으로 보호비를 뜯어낼 가림막을 제공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런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예? 싱가포르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쓰는 여러분들 원유와 원유 관련 제품에다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미국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1% 2%밖에 이런 호르몬을 안 하고 여러분들 그 통행료가 여러분들 유가를 올리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란과 자산을 동결해 걸프국의 피해 복구에 쓰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가해자인 이란 정권의 재건을 위해 막대한 기금을 퍼주는 모순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스캇 베센터가 피해당한 걸프 국가들의 이란 동결 자산을 사용하겠다 며칠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없는 일로 하고 이란 동결 자산에다가 걸프 국가까지 돈을 더해 가지고 이란을 복구시켜줘라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상세하게 이름들 분석해서 제시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송을 하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구약들을 이름들 암송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레바논 지위에 대한 불분명한 조항 탓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 증가와 미국 이스라엘 관계 악화를 유발할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내려간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야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제 이번에 변수가 네타냐후 총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선거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급락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가 오히려 미국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맞선 강인한 지도자 프레임을 구축해서 우파 표심을 결집할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분석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자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글 쓰는 걸 보면은 글 쓰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콜라님이 무슨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콜라님 그 댓글 좀 제안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뭐 콜라님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공 박사님 콜라님 글 좀 댓글 좀 그냥 차단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데 제가 바빠서 여러분들 방송하느라 콜라님 무슨 이야기를 쓰는지를 잘 안 봤는데 그지? 예, 통행료 징수 문제는 진짜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 양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해 상해 항해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있는 겁니다. 반대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반대가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연구원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네바 연구원이 그냥 중간고사와 같습니다. 중간고사 본고사도 아니고 중간선거 협상기를 60일 연장하는 양해각서의 갱신 그 결과가 여기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양쪽이 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고.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버 연구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의견이니까.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합의안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차 이란 전쟁은 2025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2차 이란 전쟁은 2026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이 변화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지 않는 한 3차 이란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지네버 연구원이 이게 100%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비중 있게 다뤘던 허드슨 연구소의 모로코 출신의 유대인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은 그냥 중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취한 일시적 조치다. 그리고 60일 휴전하고 그다음에 타결 안 될 거니까 그다음 90일 하고 그다음 타결 안 될 테니까 120일 하고 그다음에 전쟁 또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절대 이란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항상 동의하고 항상 네라고 말하지만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동 문제를 비롯해서 이란 문제를 연구한 사람의 견해입니다. 미국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네바 연구원 이야기가 뭐죠? 너무 순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양해각서라는 것은 60일이 indefinitely extendable, 영원히 연장되는 걸 뜻합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원히 연장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천억 낸다고요? 지네바 연구원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걸프 국가들이 이란한테 돈을 제공하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파이샬 빈 바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란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탄 맞고 이러면 재건 비용 되게 생겼습니까? 걸프 국가들은 본인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뭔가를 내줄까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이란은 2023년 관계 정상화 이후에 들어오기로 약속했던 사우디의 투자금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란에 돈 넣으면 뭐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겠죠. 북한한테 주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만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3천억 들어온다는 것을 넣어야 이란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면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군사 시설을 워낙 때려가지고 많이 망가진 상태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제외하고는 청신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란 방위산업 기반의 붕괴로 인해 이란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에 했던 행동, 탄도미사일 생산의 2교대 3교대 근무를 추구하는 식의 대응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해 더 빨리 만들기 식의 대응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선택지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재건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군사시설을 워낙 많이 때려가지고.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 호르무즈 해외 통제권 행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체로를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춰버린 겁니다. 이번 전쟁이. UAE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는 나날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중동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다리 밑에 괴물에게 더 이상 인질을 잡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은 안전한 통행을 담보로 통행료를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에 더 이상 인질로 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테헤란, 당신들은 스스로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 에너지 수송로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뭐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네바 연구원의 주장은 그냥 중간선거 의식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시간을 좀 벌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지고 합의안을 맺은 것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오늘 소재 조금 바꿔 가지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을 많이 한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국경을 지키는 것만큼 대통령이 중요한 책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거의 개방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지금 유럽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방송하다 보면은 전쟁 외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때 꼭 방문하는 채널이 일론 머스크 채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게재하거나 짧은 글이라도 의견을 남기는 걸 보면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많이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기업용 AI 코딩 회사인 컬스를 인수한 겁니다. 컬스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젠슨 황이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용 AI 서비스 회사는 컬스입니다. AI 코딩 회사입니다. 우리 엔비디아 엔지니어들 100%가 AI 코딩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컬스사에. 그 결과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 일부이고 기업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미국의 여러분들 미국은 매수 합병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을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매뉴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이스 X사가 수십 조를 들여가 여러분들 며칠 만에 인수를 완료한 거고 그다음에 젠슨 황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기업용 코딩이 엄청나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스페이스X가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컬스를 인수한 겁니다. 60조를 주고 산 겁니다. 60조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회사가. 60조 90조네 90조요. 와 대단하네요. 창업하고 여러분들 바로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상장 돈은 주지 않고 주식을 준 거네요. 지분 교환 전액 주식 교환을 한 거네요. 이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대충 이 사람들은 어떻게 90조짜리 매수 합병을 그렇게 단박에 해결할까. 그리고 필요했을 겁니다. 기업용 AI 코딩 시장에서 엔스로픽사가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니까 시간과의 싸움에서 컬스사를 여러분들 인수하게 되면은 엔스로픽하고 여러분들 경쟁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AI 코딩 도구인 컬스 개발사인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90조 달러. 큰 능력 같아 이렇게 회사를.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글을 쭉 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캘리포니아 출산율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다. 캘리포니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도 여성 1인당 2.2명에서 합계 출산율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2.21명을 낳는 겁니다. 2007년도에. 2023년도에 1.4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훨씬 못 미친 수치입니다. 부부가 여름 결혼하면 2명이니까 2.1명은 돼야 영아 사망률이나 유아 사망률 같은 걸 제외하게 되면 대체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2038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1.43명 합계 출산율이 1.43명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0.67입니다.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걱정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국인 겁니다. 1.43명인데도 이런 대체 출산율보다 낮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 지배 지역이 출산율이 좀 높을 겁니다. 민주당 지배 지역이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민주당 지배 지역은 주로 뉴욕이나 LA나 이렇게 여러분들 주로 대도시가 많으니까 더더욱 낮겠죠.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생각 그대로네요.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 상위 10기준은 거의 모두 공화당 색깔이 레드니까 레드주죠. 공화당이 강한 주였고 하위 10개 주는 모두 민주당이 강한 주였습니다.
정말이면 한국은 국가 소멸 단계인 겁니다. 그럼 아무도 걱정 안 해요. 0.67에도 아무도 여러분들 전 세계 최저 여름 학계주의 국가가 소멸되고 있는 거죠. 젊은 분들 결혼할 생각을 안 가진 경우도 많고 부양할 수도 없고 미국 전체 출산율이 대개 1.78에서 1.79 정도네요.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이 2.1을 밑도는데 공화당 주는 대개 2.1 그다음에 민주당 지배가 강세 지역은 되게 낮은 거죠.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애를 좀 적게 낳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기사가 하나 나가지고 또 흥미를 가질 수가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주류 언론들이 일론 머스크를 되게 싫어하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으면 좀 따뜻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외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를 극찬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너무 놀란 표정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이자 건설자이자 자본가 중 한 명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시대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젝 스테파닉이라는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깜짝 놀래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나쁜 신문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한국의 출산율은 그냥 다 체념하고 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죠. 전쟁하는 국가보다 더 낮은 겁니다. 유럽의 이런 최저 출산율이 대개 1.3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름 1.67 정도 7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0.67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에 블라이벨레 레포감이라는 사람의 글을 일론 머스크가 인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사업가입니다. 대규모 몰락을 초래하는 것은 좌파 사상, 워키즘, 사회주의 그리고 불법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자살적 공감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편에 쓸지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른쪽 길은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능력주의를 찬양하고 이런 쪽이고 다른 편은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사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네. 좌파의 길로 가거나 정치적 올바른 길로 가거나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그냥 홀가닥 망하죠. 뭐. 홀가닥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포스팅을 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참 똑똑하고 훌륭해요. 생각이. 저는 모든 문화에는 훌륭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문화가 사라진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나 일본 문화 미국 혹은 그 어디의 문화도 사라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여러 나라 인용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비중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들은 그냥 글로벌 용광로 믹싱 파트 전부 다 여러분들 설켜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을 적극적으로 통제 안 하지 않습니까. 국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국 문화를 보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현재의 출산율과 이른바 다문화주의 및 글로벌리즘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유문화가 희석되는 것이고 고유문화가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존하고 문화를 보존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면 국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국경을. 국경을 지킬 수 없으면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바이든 같은 사람이 두 번만 더 등장했으면 미국이 완전히 뭐죠. 한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나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국경을 보존하는 데 성공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란 거죠. 그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문화나 일본 문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나라가 미친 국가로 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바이든 여러분들 행정부 때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많이 권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소수자 결혼식에 줄에도 쓰고 상원의원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큰 트럼프의 공로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아들이 여러분들 성전환을 한 겁니다. 미국 소식을 보면 도저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뭔가 합니까? 남자 여자랑은 성정체성이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정체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주사를 맞고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걸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를 완전히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오늘 일론 머스크가 JD 펜스 부통령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성전환에 관한 엄격한 그런 대처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들과 병원들은 엉터리 과학을 근거로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유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의 교민들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환 수술을 권유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들이 여자가 되는 걸 권유하는 거죠. 이 같은 터무니없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앤드류 퍼거슨 미국의 공정위원회 위원장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 가지고 여러분들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성소수자가 되는 것을 권하고 추천하고 심지어는 성전환자가 되도록 진짜 말세지 않습니까? 앤드류 퍼거슨 미국의 공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공정위원회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오늘 미국의 공정위원회는 아동과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촉진하게 한 단체를 상대로 집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 정부에 적극적으로 꺼냈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가 망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 중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앤드류 퍼거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공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거의 한 세기 동안 허위적이고 근거 없는 건강 관련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기하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WPATH라는 조직이 아마 그런 단체 모양입니다. 성전환 촉진 단체, 특정 의약품의 필요성과 안정성 및 효용에 대한 기만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월드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 모양입니다.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을 시작했네요. 부모는 자녀의 건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의료 제공자들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해 부모와 자녀를 속인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이런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진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환을 촉진하도록 권유하고
한 건 하면 돈은 버니까 이미 발생한 수많은 피해를 되돌릴 수 없지만 자기 신체 몸을 대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다음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짓을 뭐죠? 예, 미국이 민주당 지배하에서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소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분노해 가지고 그놈들은 현대판 맹겔레와 같은 극도로 사악한 조직입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어떻게 바꾸냐 이야기죠. 아침에 다소 여러분들 조금 그거한 정보지만 세상이 이렇게 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고 그거를 여러분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 가지고 단속을 하네 미국에. 앤드류 퍼거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게 세계 트랜스젠더 헬스 전문가협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을 주입해가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성전환 의료 사춘기 차단제 이런 걸 여러분들 주입해 가지고 생물학적 남성에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생물학적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제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니까 극단적으로 이 운동을 여러분 혐오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거를 차단하는, 그래서 한번 법을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네요. 부모의 법적 동의를. 이렇게 성전환의 모든 의학적 개입은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면은 왜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했느냐 보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그 아내였던 사람들은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혼란 속에서 자녀가 자살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압박과 속임 속에 넘어가서 내용을 잘 모른 채 사춘기 억제제 투여 관련 서류에 사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부모가 계속 반대하면 법원이 개입해 가지고 그걸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미국 내에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 가지고 대단히 엄격하게 이런 관리를 하고 특히 연방정부가 나서가 연방법원에 판결이 나 있네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 말센 거죠. 오늘 기사가 나와 가지고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투자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